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을 또 함께 하실, 행복하게 해주실 두 분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엔돌핀 서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준마렐라가 돼서 사랑의 보양식을 끓여주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준마렐라의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복.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초복을 제가 알기로 한 4달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들었는데. 저의 초복은 네네. 초복, 중복, 말복해서 거의 네. 1년 내내 어. 보양식으로 살고 있어요. 네. 올 초복도 꼭 챙기실 그럴 네, 계획이시죠? 네, 네, 아니, 그럼요. 꼭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요, 성근 씨. 성금 씨가 에이. 굉장히 보기엔 저렇지만 네. 또 허해요. 맞아요. 네, 마음이 굉장히 허해서 음식으로 육체적으로 좀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보양식을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이미경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창업 멘토 기린 이미경입니다. 네. 제가 기린이라는 동물을 좋아하고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고 창업하시는 분들보다 먼저 보고 멀리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제 별명을 기린으로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나요? 제가 원래 좋아해요. 아, 본인이 그냥? 네, 저 목걸이도 기린이고 제 집에도 기린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목도 좀 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으셔서 오늘 보양식 꼭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맞아요. 서진 씨랑 성금 씨는 네. 여성으로서 창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아, 있어요? 그럼요. 성금 씨.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창업을요? 이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좀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투잡이 있어야 되면은 그렇죠, 이 직장을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뭘 또 하기도 또 애매하고 또 남의 밑에서 일하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럴 때 올거니 창업이구나. 네. 근데 오늘 딱 선생님 나와주셔가지고 지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서진 씨는 네. 창업 평상시에 꿈꾸신 적 있어요? 저는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이게 혼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저 같아서 창업을 생각했더라도 좀 겁나서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을 딱 뵈니까 모든 네. 여성분들이 아마 이 두 분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표님 이 많은 여성분들이 창업을 생각함에 있어서 어떤 지금 여성 창업의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예요. 지금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여성들이 또 정보 검색을 잘하잖아요. 맞아요. 또한 또 여성들이 얼마나 또 섬세해요. 점점점 시장에서 섬세한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너무나 아직도 진입장벽이 낮은 쪽으로 막 갈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네. 정보 검색하고 섬세함 때문에 창업은 늘어도 아직까지는 진입장벽이 낮은 남들이 하기 쉬운 일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자본력 있죠. 또 우리가 가사하고 일하고 병행해야 한다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지금 지워줄 수가 없잖아요. 내려갈 수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대표님이 해주실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려는 여성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창업을 하려는 이유나 동기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어떻게든 조금 충족해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장수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죠. 100세 시대.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충족, 네. 이것들. 또 소득도 점점점 향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소득을 맞추려니 또 돈이 더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취업, 구직의 어려움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장님이 되고 싶은 어떤 욕구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들을 하려고 하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난 CEO가 돼 보고야 말겠어라는 마음을 무작정 차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또 성금 씨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그럼요. 여성을 상대로 네. 또 뭔가 또 조사를 어제 밤을 새서 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요. 제가 어제 밤을 새고 그냥 9시까지 이 조사를 또 준비해서 랭킹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지금 이 현장에 왔는데 어젯밤에 제 친구, 어마어마한 제 친구의 숫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네.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여성 CEO가 되고 싶다. 네, 여성 CEO를 꿈꾼다. 어떤 대답이 어떨 때 있을까요? 되고 글쎄요, 싶으세요? 저는 오늘 진짜 화가 난다. 오늘 사표 쓰고 싶을 때 상사한테. 네. 그럴 때 그럴 때 좀 많이 않지 않을까 직장인들? 순위에 있어요, 순위에 있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사장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남자들한테 꼴리지 않고, 진짜. 대표님 꿀리지 않고. 네, 네. 진짜. 지금이야 그렇지만 과거에는 내가 정말 내가 사장하고 싶었어요. 아우,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금 씨는 네. 성금 씨는 하시면 안 되겠구나. 저는 랭킹이 저는 있어서. 알고 있기 저는 저희가 지금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프리랜서의 삶이 좀 불안불안하다고 느낄 때, 좀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데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기엔 좀 그렇고 할 때 좀 내 그냥 가게 점포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자, 뭐 랭킹 안에 그러면은- 들어있나요? 저희 얘기들이? 없어요, 혼자만. 혼자만 안 들었어. 전 남자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 CEO라고. 여성 CEO.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위를 발표해볼까요? 네네. 나는 이럴 때 여성 CEO를 꿈꾼다. 자, 4위. 몇 년째 변동 없는 북박이 월급을 받을 때. 이럴 때 진짜 속상하겠고. 와, 그렇죠. 속상하죠. 사실 우리 물가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네. 씀씀이도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월급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살란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월급이 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월급이 그 월급이니까 그렇죠.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참 진짜 우리 이건 뭐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네.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인상이 되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삶의 지수는 높아지고 네. 와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서 복지를 좀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좀 풍족하게 살 수 있게끔 좀 그쵸. 경계도 좀 안정을 시켜주고 네.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또 그럼요. 체감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는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4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슬퍼졌는데요. 네. 3위 얘기 들으시면 더 슬퍼질 겁니다. 자, 3위 한번 바로 알아보죠. 네, 3위 눈물 흘리실 수도 네네. 있어요. 퇴직 후 집에서 놀고 있는 아버지를 볼 아하. 때. 야, 아버지인데 오늘은 뭐 뭐, 예. 어떻게 파이팅 넘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괜히 안에서 뭔가 뭉클하면서 네.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다 같이 울면서 손잡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도 끝날 때쯤은 뭔가 우리 대표님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네. 멋진 팁을 주실 것 같으니까요. 아, 네.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2위. 2위. 이거 2위 봐야 돼. 2위 딱 듣는 순간 파이팅이 넘치실 진짜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2위. 직장 상사 멱살을 잡고 싶을 때. 이럴 때 사표를 쓰고 창업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시죠? 이 보통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은 네. 남성분들은 이 속 안주머니에 늘 네.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닌다는 오. 거, 사직서를. 또 갑자기 슬퍼지네요. 사직서를 늘 항상 품고는 있지만 네. 결코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도 처음부터 대표님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 상사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멱살을 잡고 싶으실 때가 있었나요? 결국 이제 그게 이제 퇴직한 이유죠. 저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돈을 너무 잘 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서 아래 직원을 좀 더 고용해 달라. 제가 함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네. 좀 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더 참고 다녀야 될까 해서 그냥 저도 그럼 창업을 한번 해보자. 오. 그리고 사표를 내게 됐어요. 근데 그 준비 없이 무작정 사표를 내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이제 머릿속에 그려봤고,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부분을 지금처럼 명확하게 배우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구상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멱살을 잡고 싶으셨던 순간이 한 번만은 아니셨을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때마다 물론. 하나씩 쓰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죠.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완성이 됐었을 땐 그렇죠. 진짜로 멱살 잡으신 거죠. 네. 그렇죠? 준비 다 해놓고. 그렇죠. 사표가 멱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럴 때 그럼 대망의 1위 네네, 볼까요? 네. 나는 이럴 때 여성 CEO를 꿈꾼다. 대망의 1위. 사업 대박으로 돈벼락 맞고 싶을 때. 아마 이 이유가 가장 많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대박을 꿈꾸기 위해서 뭐 뭔가 다른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 로또를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그런 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하죠. 네네. 미리 준비하고 가니까 로또보다는 낫죠. 근데 이 1위 얘기 있잖아요. 네. 사업 대박으로 네. 돈벼락 먹고 싶을 때. 이 얘기는 저희 엄마가 맨날 하신 얘기거든요. 아하. 아이템은 엄청 많아요. 요거 하면 되는데. 요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되겠다. 실천을 안 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창업을 네. 막노리는 그렇죠,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직접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이분들이 꼭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많죠.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우리가 들어가기에 편한 문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되는 게 어떻게 해요? 가사하고 이 일을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은 계속해야 되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처한 환경, 이거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그것보다 더 우선인 일이 있다면 그 우선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혹시 창업을 꿈꾼다면 내게 혹시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일을 내가 왜 하려는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럼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지금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두 분 다 그리고 또 대표님 또한 창업에 대한 멱살을 잡고 싶었던 움찔했던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하셨었는데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면은 어떤 집들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성금 씨부터 어떤 집? 아, 저는 딱 구상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뭐요? 전 치킨집을 할 치킨집. 거예요. 아, 어. 좋은데? 서진 씨도 네, 치킨집. 치킨집. 대표님 치킨집.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초록이라 그런가요? 여기 치킨이. 아 근데 네. 보통 여성분들이 치킨집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만만하게 보셔요. 그 동네 이렇게 보면 치킨집이 엄청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거 한번 알아보죠. 내가 알고 있는 치킨의 종류. 성금 씨, 성금 씨 맨 마지막. 네. 네. 간장 소스. 간장, 담백하고 그렇죠. 맛있더라고요. 그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매운맛. 오. 매운맛. 칼큼한 매운맛 있죠? 칼칼한 맛. 네. 그렇군요. 칼칼한 맛. 성금 씨 나와주시죠. 이제 쭉쭉쭉. 뭐 후라이드 양념은 기본이고요. 그렇죠. 요즘은 오븐에 구워서 나오는 그렇죠. 것들이 있고요. 맞습니다. 이걸 또 오븐에 구워가지고 튀김옷을 살짝 입혀가지고 또 느끼하지 않게 튀긴 다음에 네. 그거를 또 훈제하는 종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전기에 굽는 통닭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통째로 다 굽는 통닭과 네. 그다음에 통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닭은 그렇죠. 통으로 굽는 통닭과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썰어서 네. 나오는 그런 네. 후라이드 치킨들 그렇죠. 그런 종류들이 그렇죠. 있어요. 오늘 뭐 치킨 전문가 그렇죠. 모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한 100여 가지가 더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런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널을 맡으신 분은 네. 오늘 뭐 치킨 종류만 해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네. 저희는 지금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치킨집 모든 뭐 직장인들 혹은 여성분들의 로망이 바로 치킨집인데 네. 우리 주말렐라 출연진들의 꿈 또한 치킨집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치킨집을 창업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유념해야 될 점 너무 많다라는 게 너무 좀 많습니다. 걸리거든요. 네. 우선 뭐 몇 집 건너 치킨집이 있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어떤 형으로 할 것인지. 손님들이 직접 그곳에 와서 음료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할 것인지 네. 아니면 요새같이 배달 전문집을 할 것인지. 아, 그거 그게 우선 그렇죠. 생각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상권이나 입지하고 먼저 연관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타일로 할지. 그 매출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어느 곳에 차리는지 입지 선정이 입지 참 선정. 중요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이 좋은지도 궁금해요. 두 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역세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특징적인 치킨집이 있는가 하면 또 아파트 상권, 아파트의 밀집 지역들에서 또 배달 또 치킨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름대로의 그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사해야 될 것이 이 입지가 어떤 상권인가를 먼저 알고 거기에 인구는 어느 정도이고 유동인구들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네, 네. 이 치킨집 하면 브랜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이 브랜드 치킨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 개발 치킨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먼저 또 고민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요즘 이제 그 중견기업 이상들에서 그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 많이 네.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 나름의 이제 경비를 저희가 지출해야 돼요. 그렇죠. 그쪽에 이제 가맹비를 내면 그곳에서는 정보도 공유해주고 네.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해주고 네. 나중에 홍보나 광고도 직접적으로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고유한 맛을 낼 수 없다라는 단점이 또 있죠. 다 똑같은 맛을 일체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맛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시장에 맞는지는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시장에 어떻게 내 점포는 어떤 형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인지.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나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가맹점에 처음에 시작하면 내면 그게 끝이면 좋은데 네. 중간중간 인테리어도 바꿔야 맞죠.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년 또 내야 되는 돈들이 있으니까 진짜 그건 좀 신중하게 고민 한번 네,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네네. 임대료 같은 것도 좀 부담스럽지 그렇죠. 않을까요? 입지를 그렇죠. 고를 때? 예. 상권에 따라 또 요즘은 이제 권리금이 많이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했는데 상권에 따라 권리금이 많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임대료가 가장 또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임대료,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할 것도 있으세요? 성금 씨? 많아지고요. 임대료요? 네, 임대료는. 임대료는 엄마와 은행에. 권리금. 엄마와 은행에.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먹먹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개인이 창업을 해서 잘된 케이스도 주변에 많지 않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네. 특히 이제 그 고객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입맛을 맞추는 분들 많아요. 입맛을 맞추는 그 성공의 길로 가는 그를 가장 첫 번째가 네. 도대체 이 지역 상권에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어떤 입맛을 좋아하는가 이것들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네. 예. 아니, 근데 대표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사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뭐 시장 조사해야지, 유동인구 조사해야지, 여기 매출이 뭐 어떤 통닭을 좋아하는지.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손쉽게 알 수 있는 뭐 그런 것 없을까요? 우선 그 상권 조사에 관한 부분은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방학 되면 대학생들이 큰 페이퍼 하나 들고 길거리 곳곳에서 저희들 뭔가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보셨을 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분들의 모든 데이터가 누적된 저희 소상공인 그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네네. seda.or.go.kr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상권 분석, 상권 정보라는 라인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찾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제가 입점하고자 하는, 제가 여기에 상권을 갖고자 하는 그 지역을 반경으로 해서 500m 상권에 내 경쟁업소가 어디 있는지, 나와 유사한 업체가 어디 있는지 이걸 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손쉽게 우리가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정보들은 네네네. 이곳에 가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또 유동인구나. 창업하기 예, 예. 전에 예. 또 막 고민도 많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정보도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창업의 순수를 좀 나열해 놓고 네네. 어떤 연습이 필요한가도 다 나열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건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성금 씨가 치킨집을 네. 오픈하려고 한다. 그럼 추천을 해주십니까? 아니면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실까요? 제가 상담을 딱 드렸을 때. 네네. 네. 글쎄 이제 이분 개인적인 적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성금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이 통닭집에 적합한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네. 남한테 이거 권할 수도 없는 성격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통닭이라는 건 아주 자체가 싫어한다거나 이렇다면 통닭집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먼저 적성을 보고 네.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과연 일을 놓고 오고 다른 살림과 다른 병행하는 일 또 지금 하고 있는 개그우먼의 일을 잠시 놓고 여기에 정말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지 이것도 할수 좀 있습니다. 따져봐야 되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고 또 요새 맞습니다. 커피 전문점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쭉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것들이 치킨집, 커피 전문점, 그리고 교회. 교회도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죠? 우리나라에? 어쨌든,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 개가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과연 이게, 입지가 좋은 입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쟁 업체들 때문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육식으로 네. 치킨이 그렇죠. 1위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상권, 좋은 입지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좋은 입지, 돈 아닐까요? 어떤가요? 지금 창업의 3요소를 저희는 이제 창업자,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템으로 지금 치킨을 지금 세웠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인 자본입니다. 자본금. 제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자본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해주시죠. 자본금은 아까 네. 먼저 말씀드렸던 저희들 지금 권리금을 제외하고 일단 네. 그 임대료가 우선 그렇죠, 있어야겠죠. 임대료고요. 임대료가 중요해요. 임대료가 그 매달 내가 얼마씩 내야 되는 그렇죠. 고정적인 나가 지출비. 그렇죠. 네네. 고정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 장소가 따라 임대금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있을 수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시는 것들이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또 매장형화, 그다음에 배달형, 그리고 저희들 지금 아까 처음에 네네네.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자기들이 알아 해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 우리 고객 선호도에 따라 인테리어를 그렇죠.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집기들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게 그럼 뭐 있고요. 일단 치킨집이니까 치킨을 요리할 기기들도 있어야 있어야 되잖아요. 돼요. 튀김기기 있어야 네. 되죠. 또 음료하고
생닭을 저희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 냉장고에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걸 요리하는 요리대도 있어야 되죠. 작업대도 있어야 되죠. 또 이제 뭐 매출하면 포스 시스템이라고 갖춰놔야 되죠. 그렇죠. 전기, 뭐 기타 가장 중요한 우리 간판도 필요하죠.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많네요. 많습니다. 네. 하긴 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어디 여행 한번 가려고 하더라도 챙겨야 될 맞아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저희가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치열한 치킨집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이거를 여러분 알면 아까 저희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나요? 치열한 삶에서 그렇죠. 이길 수 그렇죠. 그런가요? 그 치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맛 아닐까요? 맛. 맛이죠. 네. 아까 우리 상금 씨가 쭉 나열하셨는데 네. 혹시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맛 있으세요?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맛? 저는- 저는 이제 매우고 칼칼한 맛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 아하. 저도요. 간장치킨 간장치킨 좋아하고 요새 파닭 매력이 있더라고요. 파닭. 네, 파를 섞어서 나오는 네, 거 네. 매력이 저도 간장. 이렇게 좀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그렇죠, 맛. 그렇죠. 네, 이런 그 간장 맛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다면 맛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튀긴 거 그쵸.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냥 프라이드나 네. 양념 다 그래서 달콤한- 맛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상권에 있는지 우리 매장이 그 맛에 따라 매출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맛을 결정하는 건 정말로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치킨의 맛에 맞는 특별한 맛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첫 번째가. 예, 그렇죠. 그 맛이 가장 정말 중요하니까. 네. 예. 그럼 어느 정도 본인도 좀 요리에 좀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는지 그 교육하는 곳이 많아요. 오. 네네. 예. 그리고 대표님, 저도 네. 팁 하나 알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바로 뭐냐면 전단지를 얼마나 열심히 붙이느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 제 주변에 치킨집으로 대박을 몇 점포를 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네. 그분의 노하우 딱 하나 들어보자면 그 전단지를 얼마나 열심히 붙이냐에 따라서 그날 매출이 다르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서비스, 그러니까 홍보는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그래요. 어떤 장사를 하든 네. 홍보만큼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리고 집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집 앞에 붙어 있으면 좀 짜증이 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렇게 띄워놨다가 그날 저녁에 만약에 치킨집이 생각난다. 오늘 한번 네, 더 그거 먹어볼까? 시켜 먹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단지 광고의 방법과 그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이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을 결과를 보면 네. 그닥 그 좋은 성과를 못 나눠요. 근데 우리 지금 상금 씨 얘기한 대로 이걸 지금 어떤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많이 관건이 있어요. 달라져요. 전단지는 지금 한두 번 뿌려서 되는 일은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홍보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라 네. 전단지 광고 효과는 사장님이 얼마큼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점포를 열었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세부사항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예, 예. 예. 우선 점포를 열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 내야죠. 그렇죠. 오.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만약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대금을 치렀다면 그거는 사업비로 저희들 계상 잡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모든 사업에 이용되는 그 돈들은 사업자 등록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내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점포 임대계약 마친 후에 인테리어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집기들 다 지입해서 넣어야죠. 그다음에 우리 함께 일할 일손 구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야, 진짜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나 통닭집 하나 하려고 막연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창업에 오늘 이 통닭집 일부의 창업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네. 그래서 또 준비가 된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창업을 하면 좋을지, 그럼 나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치킨집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네네. 고민해야 될 것들을 미리 알아봤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어떻게 뭐 닭을 고르고 야채를 고르는 이런 비법들까지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통닭집 우리 따라하면 기본빵은 한다. 그렇죠. 맞나요?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자, 그러고 맞습니다. 보니까 오늘보다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기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성금 씨, 네. 닭 끝나고 우리 점심으로 닭을 한번 먹으면 어떨까요? 치맥 어때요, 치맥? 치맥. 네. 저희가 지금 아침이라서 그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준마렐라와 함께하는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